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카카오 맵 API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얘도 일단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들어가 줘야겠죠? 카카오 맵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지도 카카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를 들어가요. 여기를 들어오면 안 되겠군요. 여기 진짜 지도가 뜨네요. 카카오 맵 API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럼 카카오 지도 API 여기로 들어가 줄게요.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웹, iOS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웹이죠? 본인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이게 그냥 언뜻 보면 결제해야 되나 싶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일일 트래픽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API입니다. 시작하기 이런 거 눌러보시면 나와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이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키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가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방식들도 다 나와요. 이 공식 문서를 보면서 그냥 하나하나 따라하면 여러분들 화면에 지도를 그냥 띄울 수가 있어요. 일단은 가장 먼저 키를 좀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키 발급은 여기에 있는 이 과정을 거치시면 되는데, 이거는 각자 지금 알아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급을 받고 나서 해당 애로 들어오면 키가 4가지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키 이 친구를 보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지도를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그릴 거라서 얘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얘 페이지 하나 띄워 놓고요. 이제 코드로 갈 거예요. 코드로 가지 말고 이거 문서를 좀 더 보죠. 가이드에 봐서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지도를 담을 영역을 만들래요. 이건 당연히 본문 컨텐츠 바디 안쪽에 만들어 줘야겠죠? 만들고 나서 지도를 그리는 자바스크립트 API를 불러오래요. 이거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리고 지도를 띄우는 코드를 쓰래요. 이거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완성된 코드는 이렇대요. 이거 붙여넣기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헤드 같은 거는 공통으로 사용을 하면서 할 거니까 따로따로 그냥 이거 가져오죠. 이거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가져오고요. 코드로 와서 헤드 먼저 가서 버튼 하나 더 만들어주고 API 테스트 2 여기도 2 이 이름으로 된 거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서 2 넣어주고요. 여기도 2 JSP도 이거 하나 복사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고 2 들어와서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얘 대신에 여기서 복사한 이만큼을 코드로 가져올 건데 일단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왜냐면 우리한테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만큼 다 필요 없고 스크립트 필요하고 바디 HTML 이거 필요 없고 얘 지워주고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겠네요. 우리 상황에 맞게 살짝 변화를 준 것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이제 인라인 CSS잖아요. 일단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활용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발급받은 API 키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여기 사이트 여기 있던 자바스크립트 키 이 친구를 가져와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사이트에 와서 API2 만들어져 있겠죠?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오네. 자, 문서를 다시 가서 문제가 있을 땐 항상 문서를 보시면 돼요. 뭐가 문제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인증 키 발급 받으면서 이걸 안 해놔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네요. 제 거에서 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테스트를 해보죠. 이제 지도 잘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인증 자격이라고 하는 에러 내용을 보고 저도 판단을 했어요. 뭔가 내가 지금 인증이 잘못됐구나, 그럼 키가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서 가보니까 플랫폼을 적용을 안 해놨기 때문에 발생한 에러였네요. 지금 여기에 지도가 딱 떴는데 그냥 뜨자마자 지도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중센터가 잡혀 있죠. 이 센터는 코드상에 우리가 지금 얘로 정해진 거예요. 얘는 위도 경도예요. 우리가 지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통 다 위도 경도 안에는 그 좌표 값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위도 경도 값으로 전 세계에 있는 위치를 집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로 사용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지도에 떠 있는 얘가 아마 그 제주도에 있는 카카오 건물을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공되고 있는 이 위도 경도가 그냥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럼 우리가 뭔가 원하는 위치를 딱 정했다. 그 위도 경도를 안다. 여기다 넣으면 그 위치를 센터로 해서 나오겠다라는 얘기예요. 지도 띄우는 거 어렵지 않죠? 자, 띄우는 거는 해봤어요. 그럼 이제 옵션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시 문서로 가서 여기에 이제 뭐 샘플이나 DOC 문서들 있습니다. 이거 보고 다양한 것들 다 해볼 수 있는데, 샘플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거 할 수 있대요. 되게 다양하죠? 뭐가 되게 많습니다. 자, 여기에 지도라고 하면은 보통 다 마커는 있는 편이니까 이 마커 생성하기 한번 따라해 보죠. 들어갑니다. 여기에 뭘 써야 되는지 나오고 있어요. 자, 얘를 스크립트랑 HTML 섞여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스크립트만 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스크립트만 있으면 되니까 얘를 가져올 거예요. 이만큼을 다 복사. 그리고 우리 코드로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건데, 자, 얘를 잘 보시면 겹치는 게 있죠. 어디가 겹쳐요? 위도 경도 말고 애초에 지금 컨테이너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서 맵이라는 애를 가져온 다음에 옵션 넣고 그 옵션이랑 컨테이너 해가지고 우리가 맵 그리겠다 이런 식으로 카카오 객체한테 일시키잖아요. 이 방식이 여기도 똑같이 있어요. 이름만, 컨테이너 이름만 바뀌었고 옵션도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럼 지금 중복된 거잖아요. 그럼 이 위에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아래 걸 지울 거면 이 밑에서 사용된 이런 이름들도 잘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럼 아까는 그냥 지도 중심이 잡혀서 지도만 그려졌다면, 이제 마커가 표시될 위치를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위도 경도를 가지고서 찍겠다라고 했으니까 센터 잡혀 있는 곳이랑 마커 위치랑 동일하죠,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 마커가 찍힐 것이다. 그냥 세로 고침해보면 마커가 찍힌 지도가 나온다. 그럼 우리가 뭐 특정 위치에 마커를 찍어 놓고 싶다면 이런 코드를 이용해서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사용하는데 어렵나요? 그냥 있는 거 보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중복된 것만 잘 제거해주면 해결이 돼버리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샘플에 나와 있는 이런 기능들 다 고만고만해요. 단 마커를 찍는 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이제 조금 더 간단할 뿐인 거고, 이것보다 좀 어려운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조금 코드가 더 길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 복사 붙여넣기 내 상황에 맞게 수정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했던 방식을 보면 중복된 걸 지웠으니까 그냥 지도 보여주기 그리고 마커를 이용한 지도 보여주기 두 개 중에 그냥 지도 보여주기를 없앤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커 찍는 거 말고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이 마커 생성도 하고 싶고 이벤트도 걸고 싶고 뭐 여러 개 마커도 표시하고 싶고 이렇게 여러 개를 섞어 쓰고 싶은 상황. 그러면 그 안에서 코드를 보며 중복된 거 잘 제거하고 중복되지 않은 애들을 잘 뿌려 놓으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응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서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응용하시면 된다. 근데 API가 다 비슷해요, 이래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API는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전 시간에 해봤던 그 방식 거의 거기서 달라지는 거 없고요. 이렇게 뭔가 기능을 가져오는 API 여기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문서를 잘 까봐야 된다는 거. 문서 안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을 거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식 문서를 열심히 이제 읽어봤습니다. 근데 공식 문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A라는 요청을 보내고 B라는 응답을 받아왔는데 이 B 안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다라고 해볼게요. 자, 분명히 공식 문서를 보면 6을 받을 수 있대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요청을 보낼 때 뭘 넣어야 6을 주는지는 안 써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문서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뭔가 진짜로 실수를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라고 그냥 방치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가 그렇게까지 친절하진 않다라는 거. 웬만한 모든 정보는 다 들어있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혹여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응답에 1, 2, 3, 4, 5가 왔는데 이 1, 2, 3, 4, 5가 뭘 의미하는지를 4까지만 알려주고 5를 안 알려주기도 해요. 얘가 뭘 의미하는지 내가 추측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것저것 API를 많이 쓰다 보면은 되게 비일비재한 일들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에겐 공식 문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글이 있고 이미 내가 쓰고자 하는 이 API를 사용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미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이 올렸던 글이나 혹은 요즘에 이제 GPT도 좋으니까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랑 공식 문서에서 나오는 정보랑 잘 병합시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뤄나가면 돼요. 자, 되게 간단하게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실제로 간단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어려운 게 없었고요.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애초에 불러오는데 불러와지지 않는 상황도 여럿 있을 수 있고, 뭔가 내가 이거 따라 했는데 그대로 따라 했는데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눈으로 봤던 펄스 에러. 이게 이제 스크립트 쪽에서 API를 다루다 보면은 되게 자주 마주치는 건데, 얘는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막 깊게 이해할 필요까지 없고요. 한 번쯤 읽어보시고, 되게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긴 한데 잠깐 녹화를 멈출게요. 그러면 일단 지도 띄우는 거 간단한 건 해봤으니까 여기서도 커밋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 이거 하나 알려드려야겠다.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죠. 이런 키가 원래는 이렇게 공개가 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스크립트에 들어있는 이 키는 우리가 여기 화면단에서 개발자 도구 들어가면 소스 들어가면 여기 다 있어요. 이거 키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제 특히나 유료로 사용하는 인증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애초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저번 기수? 저번 기수? 어떤 분이 이제 API를 하나 받아와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용하던 그 API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키를 쓴 상태로 커밋을 하면 키가 블락돼요. 깃에 올라가면 키가 사라져요. 그냥 만료시켜버려요. 애초에 막아놓은 거예요. 공유할 수 없게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무료기도 하고 그렇게 딱히 막지는 않아서 제가 그냥 커밋을 하긴 할 건데 이제 우리가 API라는 걸 다룰 때 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잘 하셔야 된다. 이제 그분이 사용했던 그 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유료였어요. 한 번 데이터를 요청할 때마다 얼마씩 비용이 발생하는. 근데 이제 그분이 그걸 원해서 사용을 그냥 하셨던 건데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키는 되게 공유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합쳐놓고 이 내용을 커밋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거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테스트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놨던 건 여러분들 거대로 그냥 정형화하신 상태로 놔두고 제 거 클론으로 받은 다음에 이것저것 많이 해보다가 망하면 그냥 지워버리면 되니까 많은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아요. 또 왜 띄어쓰기를 안 했지?
그리고 이제 지도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개인 프로젝트에서 뭐 어떤 사이트를 만드는데 뭐 오시는 길 이런 거를 만들고 싶다면 이런 거 그냥 가져다가 쉽게 만드시면 되겠죠? 내가 찍고자 하는 위치의 위도 경도만 알면 돼요. 그런 거는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으니까. 아마 보통 주소 가지고 위도 경도로 변환해주는 온라인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쓰면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자, 커밋은 완료가 됐고요. 이런 거 하나 정도만 더 얘기를 드리면 좋겠네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한 카카오맵 이 API 지도는 얘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여기서 제공하지 않는데 내가 어떠한 기능을 새로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얘가 동작하는 원리를 어느 정도 분석하고 여기다가 진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야 돼요. 로직을. 쉽지 않겠죠.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실제로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웬만한 기능들이 다 있으니까 딱히 그럴 만한 상황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취업을 한 회사가 GIS에 관련된 기능을 막 다루는 회사라면 이런 일도 할 수도 있어요. 애초에 GIS는 이제 공간 정보를 주로 다루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그냥 공간 정보에 대한 내용이 GIS예요. GIS. 그래서 이런 회사로 들어가게 되시면 그러니까 그냥 베이스 맵이라고 해서 일반 지도를 하나 가져와요. 이거는 뭐 카카오맵처럼 그냥 이런 거 갖다 쓸 수도 있어요. 쓰고 이 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새로 그려내요. 보통 많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GIS 회사들은. 그리고 이제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도 위에 그릴 수 있게 애초에 이 좌표 값을 가지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 좌표 값을 가지고서 이 지도 레이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낸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걸 하려면은 뭐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좌표를 우리가 폴리곤이나 벡터 형식으로 따기 위해서 변환하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이 잘 되어 있는 포스트그리를 많이 써요. 포스트그리 SQL. 얘는 DB거든요. DBMS인데 이 포스트그리 SQL이 그 지오메트리 값이랑 이런 거 좌표값 가지고 이런 거 변환하는 메서드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그냥 셀렉트를 해서 결과를 봤을 때에도 그 해당 지오메트리 값을 가지고 지도 미리 보기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GIS 회사들은 이 포스트그리를 많이 사용을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업체로 취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것도 결국 똑같아요. 처음 보는 거긴 하겠지만 그냥 그걸 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계속 쳐다보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그거 하고 있어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물론 신입한테 막 엄청나게 맡기진 않아요. 그래도 나름 이제 지식도 좀 필요하고 이런 분야 전문 지식 분야라서 신입들한테는 보통 이제 그냥 단순한 웹 기능을 많이 맡기고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은 좀 이런 기능들도 맡기곤 하는데 경험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GIS.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전문 기술 느낌이라서 개발 안에서 또 다른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뤄본 사람이 아무래도 뭐라도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좋겠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다 보면 다 된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녹화도 여기까지 하고